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랠리 드디어 밝혀진 숨겨진 실세입니다.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그 실세가 저는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도 명확해진 것 같고요.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친근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댓글 하나당 여러분들 수익률이 1%씩 오른다 생각하면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뉴스에 대한 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는 뉴스나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최근 핵심적인 뉴스 정보들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보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원문도 많이 올라오고 그 해석도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와서 지금 현재 2,490명 들어와 있거든요. 꼭 이 내용들, 정보들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무료 텔레그램 저희가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꼭 입장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악관에서 한판 붙은 머스크 베센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말 그대로 둘이 싸웠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백악관 회의에서 고성과 욕설을 동반한 다툼을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욕설이라는 게 정말 몰상식하시군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F 아시죠? F로 시작하는 욕이 여기 나왔다라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라인을 국세청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히려고 설전을 벌이다가 수위가 점점 올라가서 싸움을 조금 빡세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새 직무대행으로 베센트 라인인 일단 마이클 포켄더 재무부 부장관이 트럼프에 낙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일단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그 당시에 싸움이 어떻게 됐냐. 웨스트윙에서 억만장자인 두 명의 중년 남성이 마치 WWE 프로레슬링을 하는 줄 알았다. 아시겠지만 프로레슬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들고 맺히고 때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마치 둘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보면은 정말 잘못했으면 이거 멱살도 잡았거나 아니 잡기 직전까지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정말 누가 봐도 사이가 안 좋은 게 느껴질 정도죠. 근데 왜 사이가 안 좋을까?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왜 사이가 안 좋고 왜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리스펙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를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대인의 사람인 스콧 베센트가 왜 일론 머스크랑 싸울까? 사실 두 분 다 배울 대로 배우신 분들이 WWE 프로레슬링 하듯이 싸울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이 일론 머스크의 일화입니다. X에 그러니까 트위터죠. 한 사용자가 유대인들이 백인과 서방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올린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일론 머스크가 게시물에다가 당신은 진실을 말했다라고 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이 지금 미국을 흔들어 놓고 있다.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유대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얘기하는 게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하진 않죠. 당연히 하지만 모든 행동을 보면은 반유대가 맞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서 파시스트 경례와 흡사한 동작을 취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냐? 가슴팍을 팍 치고 손을 아래로 보이면서 오른쪽으로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올렸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이제 나치식 파시스트 경례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니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로 오른팔을 뻗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일론 머스크가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치식 경례를 일론 머스크가 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행동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게 과연 반유대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스콧 베센트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 유대인의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스콧 베센트는 유대인인 대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자신의 기소 결정을 내린 브래그 지검장을 지칭하며 조지 소로스가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댄 수치스러운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원래 이제 이 유대인 편에서 실제 이 거의 반유대를 지지했던 트럼프를 그 당시에는 공격을 좀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래그 지검장이 소로스로부터 13억 1,500만 원을 받아서 그 지시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스콧 베센트를 누가? 예, 트럼프가 이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성소수자인, 사실 트럼프는 성소수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소수자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썼다는 건 유대인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으면 반유된 거고 스콧 베센트의 손을 잡으면 유된 겁니다. 누구의 손을 잡았죠? 아까 전에 이 직무대행을 누구로 올렸습니까? 스콧 베센트의 사람을 올렸고 그 둘이 고성을 막 지르면서 싸웠는데 결국엔 이긴 사람은 스콧 베센트죠. 그래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최측근으로 두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명은 버려야 돼, 제가 봤을 때. 버린다는 거는 한 명을 뭐 완전히 그냥 나가리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백악관에서 한 명은 밀어내야 돼요. 누굴 밀어내냐? 스콧 베센트가 원래 자기가 사직서 낼라 그런다고 했죠. 근데 못 내게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잘랐죠?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떠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굴 밀어내고 누가 뭐 이겼고 졌고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으로 보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는 기싸움이 심했고 싸운 이유는 반유대와 유대의 싸움이었고 그 안에서 손을 들어준 건 트럼프는 유대의 손을 들어줬고 반유대였던 일론 머스크는 떠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지를 떠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5월에 원래 떠나는 건데 왜 이거를 마치 잘리는 것처럼 얘기하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올리지 못하고 떠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지고 나서 자리를 빼는 수순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직무대행 올리는 거 말고도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머스크가 없는 도지는 독립기구로 유지될 예정이고 인력 감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초점이 옮겨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지지했던 위스콘신 대법관 후보가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밀었던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 쇼온 더피 교통부 장관 등등 고위 관계자를 무능하다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뭐 사실 진짜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느 하나 자기가 민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엔 떨어지게 됐고요. 같이 좀 자리를 빼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만약에 그냥 때가 돼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스콧 베센트가 이제 손을 들고 스콧 베센트 방향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피터 나바로고 뭐고 다 지금 사라졌어요. 뭔 소리냐?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발언했는데 최근에 협상하는데 나바로랑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어요. 지금 중심은 누구다? 스콧 베센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누가 발언해요? 스콧 베센트가 발언하고 플러스 트럼프가 발언하죠. 두 명에서 발언합니다. 나머지 다 사라졌어요. 미국이 시간에 오래 걸리는 쟁점 논의를 뒤로 미루고 다른 나라와 큰 틀의 장점 합의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콧 베센트의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베센트는 미국 재무장관 이번에 중국을 압박하기 전에 다른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요. 전략이 왜 다른 나라랑 싸우냐? 우리는 한 팀으로 중국을 압박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동맹국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룹으로, 그러니까 한 팀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분명 스코페센트는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뭐 완화시킨다 안 시킨다 말이 있겠지만 저는 완화를 금방 시킬 수 없다 보고 중국을 아마 눌러놓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왜? 계획은 뭐예요? 다른 동맹국이랑 먼저 협상을 끝내고 그 다음 중국이랑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압박감이 더 중국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코페센트 중심으로 우리는 미국장을 봐야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TJ 잔고입니다. 드디어 5,990억, 6,120억, 6,260억, 6천억 달러 돈이 이미 꽉 찼고요. 이제 세금이 들어오던 돈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요. 진짜 끝났고요. 5,760억 달러로 이제 5천억 달러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본격화될 거고요. 이 잔고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엔 한 6월쯤 되면은 디폴트가 날 것 같아요. 잔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디폴트 시기에 맞춰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증시는 한 7월쯤이 고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점이라는 건 7월 빡 찍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한 7월부터 뭐 찔찔찔찔 되다가 실제 빠지는 시기는 한 9월에서 10월쯤 보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영래포입니다. 최근에 세금 내고 나서 다시 통장에다가 MMF 잠깐 넣었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밀렸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더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금 내고 나서 MMF에 지금 들어간 돈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래포 지금 1,300억 달러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발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정말 최저점이다. 연준이 쓸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의 거의 한 이 자금이 아예 완전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안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알파벳 인텔 발표했고요. 알파벳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날 졸지 구인 공고,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고요. 아마존, AMD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30일 날 PC 개인 소비 지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 이어지고요. 5월 1일 GDP 나우, 제조업 구매자 지수,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2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요. 실업률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버크셔 해서웨이,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5월 8일 FOMC 진행이 됩니다. 근데 분기 FOMC가 아니라서 아마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일본은 사실 그냥 정석적으로 갑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고 엔화 가치도 오르고 있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달러 가치는 사실 반등했다고 하지만 반등했다 볼 수 없어요. 엔 달러가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미국의 달러 이탈은 이어지고 있고요. 채권 매도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거는 여전하다.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 또한 불안한 증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본은 자금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TJ 잔고는 이번 주 밀린 세금 유입 이후에 5천억 달러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요. 이게 어디까지 빠지는지 제가 계속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속도에 따라 디폴트가 언제 날지, 그리고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 나올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심이 스코페센트로 완전 기울었다 볼 수 있고요. 중국과의 협상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왜? 스코페센트의 전략은 뭡니까? 동맹국이랑 먼저 하고 그 다음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여전히 국채 금리는 높고 달러는 낮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세 유예가 끝나는 이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까지는 저는 긍정적일 거라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쌍바닥 찍고 올라가거나 어쨌든 반등을 줄 건데 쌍바닥이냐 아니면 그냥 바닥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7월까지는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 떨어져야 되고요. 예산안 상원 합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나와줘야 되고요.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지만 7월 고점 가능성 65%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게 빡 찍고 빠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7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이쯤은 한 9월, 10월쯤 되겠죠. 근데 이 고가쯤이 7월이다. 그러니까 과격하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구간이 7월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월, 5월 저점 이후 상승 전망이고요. 미국 증시 고점은 4월 말 QRA 보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7월, 8월이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A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는 대로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TJ 잔고 계획이랑 3분기 목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수금일 저녁 10시에 지금 수급 상태, 시장 상황, 실세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7월까지는 상방 봅니다. 그래서 상방 보면서 전에 얘기했던 7, 8월 고점 찍고 이제 슬슬 밀릴지 안 밀릴지도 저희 TJ 잔고, 그 다음에 영래포, 그 다음에 QRA 보면서 같이 수금일 저녁 10시마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저희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과분한 관심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요. 댓글 뭐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달아주시고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현지의 뉴스나 정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저희가 자료를 퍼나르고 해석한 거 올려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꼭 텔레그램 입장하시고요. 지금 벌써 2,490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리얼미국 주식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